취지는 선행했던 윤석열 위자료 청구 소송처럼 바로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났었죠. 2024 가소 120-790 그 판결처럼 1인당 주권자 국민들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로 10만 원씩 지급하라. 그것을 청구 취지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계엄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선행 소송은 위법한 1, 2, 3 불법 비상계엄 그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였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그 1, 2, 3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와 함께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그 내란 세력들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하고, 특히나 노상원 수첩에 500여 명의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을 수고, 살해하겠다. 여기에 관여되는 전화 통화를 했다. 여기에 착안해서 실질적인 공동 불법 행위자, 민법 760조에 따라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공동 피고로 저는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 소송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 계속 불복하고 항소하고 강제집행 정지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그분의 권리입니다. 법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이미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대법원에서 2018-212610에서 공무원이 주권자 국민에게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 외에 그 공무원도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위자료, 손해의 의미를 단순히 주권자 국민들의 공포감, 두려움,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판결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박근혜 때의 촛불 혁명으로 해이민주주의, 고양된 민주시민의 자존감, 이 부분도 바로 손해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과관계를 단순히 의학적, 심리적으로 보지 않고 이미 전두환의 불법 비상계엄과 그로 인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국민들한테 끼쳤던 어마어마한 손해, 그 부분이 바로 경험칙상 인과관계가 명백하다. 이 부분은 헌정사상 정말 중요한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떠한 판사라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특검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이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가 서로 다릅니다. 형사에서 요구하는 증거에 대한 입증과 고의, 거기는 고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헌재 재판 파면 결정을 통해서 윤석열의 경우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해서 주권자 국민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이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바로 그런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 위반, 이 판결을 통해서 파면이 되었다는 사실, 충분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소된 내용,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등등은 충분히 이 민사소송의 근거,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소송 참여 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8월 17일 자정 기준으로 일단 입력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12,225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규로 계속 입금해 주시는 분들이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규 선정자 목록으로 해서 제출하면 여전히 청구인단으로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 참여 희망자분들이 뭐 전하시거나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본래 군사건 변호에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받지는 못했고 문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이 소송의 의미가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금융치료를 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에게 그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끝까지 금융치료로 인하여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보여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 새로운 홈라인들 받아서 추가를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 선행 사건은 대략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사건도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자 목록을 제출하면 계속 유효합니다. 선행소송에서는 윤석열 쪽이 거의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 소송에서 만약에 그걸 대응을 하게 되면 좀 1만 명이 각각 어떤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에 나서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행 윤석열 위자료 판결에서 바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점이 인과관계 입증을 의학적, 심리적으로 하지 않고 이 사건은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을 하려고 했고 노상환 수첩에서 민주시민, 특히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들을 500여 명을 수고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전두환이 벌였던 불법 비상계엄과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의 사살과 겹칩니다. 따라서 그 선행 판사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 손해는 의학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법조인으로서도 쉽게 배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